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교수 서비스. 합격이 쉬워지는 명품 교수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교재 176페이지 볼까요? 176페이지. 맨 앞에 민법 총칙이라고 되어 있는 거 찾았어요? 얘는 좀 하나 좀 필기를 좀 합시다. 거기다가 민법 이렇게 쓰시고요. 민법의 뜻을 거기 하나 필기를 좀 해두기 바랍니다. 거기다가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라고 써볼까요? 보통 이렇게 민법 개념 정의를 합니다. 민법은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그렇게 한 줄 쓰시고, 그럼 쓴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로 썼죠? 읽어보겠어요. 시작.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 자, 그러면 이쪽에 이제 펜 놓고 이제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필기할 사항만 본 수업 시간에는 간단하게 필기만 하고 집중해서 듣는 겁니다. 먼저 개인 간이라고 되어 있죠. 개인 간. 법률 관계를 파악할 때 공법 관계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 사법 관계에 해당되는 것도 있어요. 이게 어떤 실무적인 차이가 있냐면, 어떤 법률 관계가 공법 관계에 해당되면 행정소송을 해야 돼요, 민사소송을 해야 돼요? 행정소송을 해야 돼요. 어떤 법률 관계가 사법 관계에 해당한다, 그러면 행정소송을 해야 된다, 민사소송을 해야 된다. 얘는 민사소송을 해야 돼요. 두 가지 해가지고 해볼 테니까 잘 따라옵니다. 요 사람이 술 먹고 이제 음주운전한 거예요. 음주 단속에 걸렸고 알코올 농도가 일정 수치 이상이 돼서 관할 경찰서장 을이 갑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린 거예요. 내용 간단하죠. 술 먹고 음주운전한테 걸렸고 경찰서장이 갑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는 겁니다. 이건 운전면허 취소 처분, 이건 공법관계에 해당하는 거예요, 사법관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공법관계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건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건물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갑이 건물 팔았으니까 갑은 을한테 뭘 해줘야 될까요? 건물을 판 갑은 소유권 이전해 줘야 되죠. 이걸 표현할 때 갑은 을에게 건물 소유권을 이전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을은 뭘 줘야 되죠? 을은 매수인이니까 이 사람은 뭘 줘야 돼요? 대금 지급해 줘야 되죠.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매에 있어서 대금은 금전에 한한다. O의 X예요. 다시, 매매에 있어서 대금은 금전에 한한다. 정해볼까요? O 손 들어보세요. O 내리고 X. X도 꽤 많네요. 요게 그 매매의 경우에는 을이 반드시 돈을 줘야만 매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말고 다른 물건을 주게 되면 물건을 맞바꾸게 되는 거라 그때는 교환 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요 쉬운 거 하나 틀리면 안 돼요. 매매에 있어서 대금은 금전에 한한다는 겁니다. 다시, 매매에 있어서 대금은 뭐에 한한다? 금전에 한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갑하고 을이 건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럼 매매 계약 체결한 거는 공법 관계에 해당해요, 사법 관계에 해당해요? 누가 봐도 사법 관계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 이 법률 관계를 구분할 때 공법 관계인지 사법 관계인지 구별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뭐냐면 법률 관계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구별합니다. 그럼 갑, 이 사람은 개인이죠. 관할 경찰서장 을, 이 사람은 개인이에요, 국가기관이에요? 국가기관이죠. 그래서 법률 관계의 주체가 개인과 국가기관이다. 그러면 대부분 공법관계에 해당합니다. 그다음 갑하고 을이 건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럼 갑 개인이고 을도 개인이죠. 이렇게 법률 관계의 주체가 개인과 개인이다. 그러면 대부분 무슨 관계에 해당한다? 사법관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법률 관계의 주체를 기본으로 하고 그다음 이익을 검토하고 성질을 검토해서 공법관계인지 사법관계인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이제 당한 거예요. 그럼 이때 이에 대한 불복이 있으면 갑은 행정소송을 해야 돼요, 민사소송을 해야 돼요? 행정소송을 해야 되죠. 왜냐면 이게 무슨 관계니까? 공법관계니까 무슨 소송을 해야 된다? 행정소송. 그다음에
요 건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수를 주면서 을에게 대금 지급 청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을이 매매 대금 지급해주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 청구 소송할 수 있죠. 이거 행정소송을 해야 돼요? 민사소송을 해야 돼요? 민사소송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민법은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니까 민법은 당연히 공법에 해당해요? 사법에 해당해요? 사법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법의 가장 기본적인 법률이 민법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공부할 내용은 공법관계 공부하는 거예요? 사법관계 공부하는 거예요? 사법관계. 그리고 법률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볼까요? 오른쪽 제일 위에 보시면 먼저 법률관계라고 해서 양가로 1번 법률관계의 동그라미 1번에 있는데 찾았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법률관계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읽어보겠어요. 시작. 자, 뭐에 의해라고 되어 있죠? 법에 의해. 그러니까 법에 의해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말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쪽에 와볼까요? 법률관계의 경우엔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매매계약 체결한 경우에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건물 소유권 이전해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죠. 그 다음 을은 대금 지급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 약속한 것대로 소유권 이전해 주고 대금을 지급해 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대금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재판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을로 하여금 이행하게끔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갑은 을을 상대로 대금 지급 청구 소송할 수 있고 판결 얻고 난 다음에 을의 재산에 대해서 경매 청구해서 경락이 이루어지면 자기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법률관계는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생활관계니까 법 규범의 특성상 어느 일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이행하게끔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법률관계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뭐가 있다? 강제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밑으로 내려가시면 법률관계와 정반대되는 단어가 하나 나와요. 그게 인간관계라는 겁니다. 걔는 차근차근 그냥 읽어보세요. 맨 밑에 가시면 인간관계 의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박스 하나 있는 내용 세 가지가 있죠. 차근차근 한번 읽어봅니다. 자, 읽어보니까 그 첫 번째 해가지고 좀 해봅시다. 늘 제가 드는 예인데 갑이 아버지고요. 을이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일 선물 사주기로 약속했어요. 뭘 사주기로 했다고 할까요? 어제는 또 수업할 때 너무 센 걸려가지고 뭐 사주기로 했다고 할까요? 이랬더니 뭐 자동차 1억짜리 막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수업 분위기 완전 망쳤는데 뭐 사주기로 했다고 할까요? 아버지가 아들 생일 선물로 뭐 생각나는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럼 제가 할까요? 핸드폰 좋아요. 핸드폰. 애들한테 뭐 이런 거 해야지. 뭐 BMW 뭐 7 시리즈 막 이렇게 얘기하던데. 아들 생일 때마다 사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핸드폰 얼마짜리 할까요? 200이에요? 200짜리 있어요, 진짜? 뭐예요? 그냥 애들은 뭐 싼 거 사주면 되죠. 싼 거. 싼 거 보급형 사주면 되잖아요. 50만 원짜리 사주기로 했다가 칩시다. 그러면 이때 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일 선물 50만 원짜리 핸드폰 사주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사주면 되는데 이제 안 사준 거예요. 그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이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일 선물 사주기로 약속한 건 얘는 법률관계에 해당한다, 인간관계에 해당한다. 이건 누가 봐도 인간관계에 해당하는 거죠. 이게 법률관계에 해당하면 오히려 이상하죠. 법률관계에 해당한다면 아버지가 핸드폰 안 사준 거예요. 그럼 법률관계에 해당한다면 아들이 뭐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버지를 상대로 50만 원짜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판결 얻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경매 청구를 해서 경락이 이루어지면 거기서 50만 원 가져갈 수 있다는 뜻이니까 이건 누가 봐도 법의 규율을 받도록 하는 게 부적당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법률관계는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생활관계니까 법 규범의 특성상 법률관계는 아까 뭐가 있다 그랬죠? 강제성. 근데 이 인간관계는 법 외적인 생활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법 이외의 생활관계를 말하는 거니까 인간관계 기한 약속을 어기더라도 강제적으로 이행하거나 손해배상 같은 거 청구하는 거 허용돼야 안 돼요.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뭐 간단하죠. 법률관계는 뭐가 있고 강제성이 있고 인간관계는 강제성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가 배울 내용은 법률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100% 다 법률관계에 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 잘 들어야 될 대목이 여기에 법률관계를
규율한다는 거다. 법률 관계를 규율한다. 그럼 이때 법률 관계를 규율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법률 관계를 규율한다. 그럼 이게 규율한다는 말은 뭐 자꾸 뭐 규제하고 억압하고 이런 강압적인 의미가 좀 많이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실제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때 법률 관계를 규율한다는 말의 뜻은 뭐 제가 쓰는 거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법률 관계를 규율한다는 말은 분쟁을 해결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법률 관계를 규율한다는 말은 법적인 분쟁을 뭐한다? 해결한다는 뜻입니다. 이쪽에 다른 예를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이 사람이 개 한 마리 가지고 있고요. 한 마리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러면 갑은 개를 팔았으니까 뭘 해줘야 될까요? 개 인도 의무 이렇게 말하면 돼요. 개 인도 해줘야 되고 을은 뭘 줘야 돼요? 대금 지급해 줘야 되죠. 그러면 갑하고 을이 1월 1일 날 개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리고 3월 1일에 개를 인도해 주기로 했다. 이렇게 칩시다. 그러면 어떤 개를 팔았다고 할까요? 저는 개를 무서워해서 뭐 하여튼 그 품종이라 그러나요? 뭐 종자, 뭐 종류 뭐 하나도 모른단 말이에요. 뭘 팔았다고 할까요? 가분들한테 어떤 개를 팔았다고 할까요? 푸들? 좋아요. 푸들. 근데 푸들 얼마야 이게? 어미가? 어미? 아니 왜냐면 이게 새끼를 낳아야 되는데 새끼가 다시 새끼를 낳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미를 팔아야 돼요. 어미. 그거 얼마예요? 한 200 할까요? 200. 별로 동의하지 않는 표정인데. 자, 300 합시다. 300. 그러면 요 푸들 개 한 마리에 대해서 1월 1일 날 300만 원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3월 1일에 이 푸들 개를 인도해 주기로 한 거예요. 근데 요 2월 1일에 요 개가 새끼를 낳은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개가 새끼를 낳았다는 겁니다. 그럼 요 새끼를 뭐라 그러죠? 강아지 아니고 법적으로 표현할 때 이런 건 과실이라고 표현. 과실. 그럼 요 개는 뭐라 그래요? 과실을 생기게 한 원래의 물건이라고 해서는 원물이라고 말합니다. 원물. 그러니까 원물에서 과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과나무에 사과가 달려져 있어요. 그럼 사과는 뭐가 될까요? 얘는 과실이 되는 거고 사과나무는 뭐가 되는 거죠? 걔는 원물이 되는 거고 그다음 젖소에서 우유를 짜냈다. 그러면 이 우유는 뭐가 되는 거죠? 과실이 되는 거고 젖소는 뭐라 그래요? 원물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2월 1일에 걔가 새끼를 낳은 거예요. 그럼 계약을 체결한 건 언제죠? 1월 1일. 걔를 넘겨주기로 한 건 3월 1일인데 인도를 해주기 전에 새끼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새끼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다, 을에게 있다. 자, 먼저 갑에게 있다. 흔들어 보세요. 내리고 그럼 이때 을에게 있다. 내리고 그럼 이게 그 문제를 맞추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시험에 합격하냐면 그 갑에게 소유권이 있다면 갑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근거를 잘 대는 사람. 근거를 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거를 대는 거. 그냥 느낌 아니고 근거. 나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갑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 근거를 대는 게 중요합니다. 그다음 을에게 소유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을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근거만 잘 되는 사람은 반드시 시험에 합격하게 돼 있어요. 이게 법적 사고를 계속해서 키워가는 힘이거든요. 그럼 다시 지금 2월 1일에 새끼가 태어난 거예요. 그럼 새끼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다, 을에게 있다. 아까 갑에게 있다고 한 분 있죠. 그럼 갑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한 근거는 뭐죠? 별 특각이 없어서. 또 다른 분. 대금 완납이 안 돼서. 좋아요. 또 다른 분. 자, 그러면 을에게 소유권이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 근거는 뭐죠? 을이 이제 자기한테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일단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다음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까지 다 주기로 하고 매매 대금까지 다 주기로 하고 난 다음에 새끼가 태어난 거니까 새끼에 대한 소유권은 나한테 있다. 이렇게 을도 주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은 자기한테 새끼에 관한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을은 자기한테 새끼에 관한 소유권이 있다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두 사람 사이에 새끼의 소유권에 관한 법적 분쟁이 생긴 거예요. 그럼 아까 법률 관계를 규율한다는 말의 뜻은 분쟁을 뭐한다? 해결한다는 뜻이죠. 그럼 이때 분쟁을 해결하려면 분쟁 해결의 기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하죠. 그래서 만든 게 1조예요. 1조.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민사에 관하여 그 말은 민사적 분쟁이 생겼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민사에 관하여 어디에 규정이 없으면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뭐에 의하고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뭐에 의한다? 조리에 의한다는 겁니다. 요 세 가지가 분쟁 해결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다시 분쟁 해결의 기준은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 그 세 가지를 좀 필기를 한번 해볼까요? 아까 썼던 민법의 의 끝에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의 규율을 동그라미 하시고 제가 쓴 것처럼 이렇게 번호를 꼭 붙이시기 바랍니다. 1번 법률, 2번 관습법, 3번 조리 이렇게 써보세요. 그리고 반드시 꼭 외웁니다. 분쟁 해결의 기준은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가 뭐라고요? 법률, 관습법, 조리. 다시 분쟁 해결의 기준 세 가지는 뭐라고요? 법률, 관습법, 조리. 이렇게 세 가지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이쪽에 와서 그럼 이때 요 새끼의 소유권에 관해서 다툼이 생긴 거니까 이 분쟁을 해결하려면 제일 먼저 뭘 찾아봐야 돼요? 법률을 찾아봐야 되죠. 그러니까 법률을 찾아보고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뭐 찾아봐야 돼요? 관습법 찾아보고 관습법도 없다. 그러면 뭘 찾아본다? 조리. 그러니까 조리가 이제 일반 상식입니다. 일반 상식. 그럼 먼저 요 새끼에 관한 소유권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제 제일 먼저 찾아봐야 할 게 법률인데 민법 법조문 찾아보면 이런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서 맞는 조문이 587조예요. 587조. 제가 조문을 읊어드릴 테니까 조문을 읽고 답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요 매매 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매매 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요 새끼에 관한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가백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왜 가백의 소유권인지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지금 요 법률 관계를 규율한다는 말의 뜻이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분쟁을 뭐 하는 걸 말한다. 해결하는 걸 법률 관계를 규율한다고 표현한답니다. 법률 관계를 규율한다는 건 법적 분쟁을 뭐 하는 거예요? 해결.